60대가 되어서 제일 후회하는 것.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공원에 갔었어요. 거기서 잠시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생각에 잠겼죠. 각자 다양한 삶을 살고 있을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60대가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 과거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를 후회하곤 해요. 예를 들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든지,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지 않고 인간 관계를 적절히 정리하지 못한 것도 큰 후회 중 하나로 꼽히곤 하고요. 이 모든 후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니까요.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도전을 즐기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인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보세요. 60대의 시작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행동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죠. 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 모두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새롭게 창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고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황혼에서도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얼마 전에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어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이 최고야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60대가 되면서부터는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결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젊을 때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아요.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런 병들 대부분이 평소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런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옛날 철학자 플로티누스는 내면의 조화가 외부 세계와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건강한 몸이 바로 건강한 마음으로 이어지니까요. 결국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몸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신경 쓰면 좋겠죠. 두 번째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0대가 되면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도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니 자연스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자기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말하듯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메리엘렌 이모르디노양 같은 심리학자는 이런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요즘 저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런 활동들이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일본의 철학자 도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고요의 시간으로 여기는 건 어떨까요? 도겐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과의 소통을 강조했어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 사회는 정말 바쁘고 항상 정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끔은 스스로에게 조용한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60대에 접어들며 혼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통해 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분명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도전을 주저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구절을 읽었는데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 이제 나이 먹어서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시곤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나이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건 어느 나이에나 정말 중요하대요. 런던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머리도 더 맑고 기억력 감소도 늦춰진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심리학자 엘렌 랭거는 이런 상황을 마인드풀 에이징, 즉 명상적 노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죠. 인도의 사상가 라비 상카르는 이런 맥락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예시인데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나이 들어서라는 핑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때가 됐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겠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테니까요. 결국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고려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이 말씀하시길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남의 감정만 살피고 제 감정은 뒷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분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죠. 특히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사회의 조화를 중요시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남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기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태도가 결국 우리의 자아 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또 인도의 철학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통해 각자의 내면적 자아를 중시합니다.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사상가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삶을 꾸려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라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에요. 다섯 번째로 적절한 시기에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석한 한 세미나에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사가 말하길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정리하지 못한 인간 관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도 정말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리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들 때문에 우리의 정신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독성 관계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죠. 심리학자 다니엘 고먼도 사회적 관계가 우리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는 다르마라는 개념을 통해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시해요. 이건 우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끊고 건강한 관계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어는 인간 관계의 질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어요. 이걸 듣고 나니 적절한 시기에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의 인간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용기 내서 정리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조용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어서 과거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를 후회하곤 해요. 건강을 더 챙기지 않은 것,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의 감정만 고려하느라 자신을 소홀히 한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적절히 정리하지 못한 것 등이죠. 이런 후회들이 우리를 때로는 슬프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건강을 잘 챙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나이를 뛰어넘는 도전을 즐기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며 인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60대신 여러분, 혹은 곧 그 나이에 접어드실 분들, 지금 이 순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과거의 후회가 아닌 현재의 행동으로 미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우리 각자는 그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값진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황혼에서도 빛나는 새벽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가 되어서 제일 후회하는 것.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공원에 갔었어요. 거기서 잠시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생각에 잠겼죠. 각자 다양한 삶을 살고 있을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60대가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 과거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를 후회하곤 해요. 예를 들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든지,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지 않고 인간 관계를 적절히 정리하지 못한 것도 큰 후회 중 하나로 꼽히곤 하고요. 이 모든 후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니까요.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도전을 즐기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인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보세요. 60대의 시작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행동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죠. 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 모두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새롭게 창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고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황혼에서도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얼마 전에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어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이 최고야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60대가 되면서부터는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결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젊을 때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아요.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런 병들 대부분이 평소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런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옛날 철학자 플로티누스는 내면의 조화가 외부 세계와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건강한 몸이 바로 건강한 마음으로 이어지니까요. 결국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몸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신경 쓰면 좋겠죠. 두 번째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0대가 되면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도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니 자연스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자기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말하듯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메리엘렌 이모르디노양 같은 심리학자는 이런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요즘 저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런 활동들이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일본의 철학자 도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고요의 시간으로 여기는 건 어떨까요? 도겐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과의 소통을 강조했어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 사회는 정말 바쁘고 항상 정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끔은 스스로에게 조용한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60대에 접어들며 혼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통해 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분명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도전을 주저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구절을 읽었는데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 이제 나이 먹어서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시곤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나이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건 어느 나이에나 정말 중요하대요. 런던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머리도 더 맑고 기억력 감소도 늦춰진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심리학자 엘렌 랭거는 이런 상황을 마인드풀 에이징, 즉 명상적 노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죠. 인도의 사상가 라비 상카르는 이런 맥락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예시인데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나이 들어서라는 핑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때가 됐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겠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테니까요. 결국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고려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이 말씀하시길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남의 감정만 살피고 제 감정은 뒷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분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죠. 특히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사회의 조화를 중요시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남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기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태도가 결국 우리의 자아 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또 인도의 철학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통해 각자의 내면적 자아를 중시합니다.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사상가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삶을 꾸려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라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에요. 다섯 번째로, 적절한 시기에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석한 한 세미나에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사가 말하길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정리하지 못한 인간 관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도 정말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리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들 때문에 우리의 정신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독성 관계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죠. 심리학자 다니엘 고먼도 사회적 관계가 우리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는 다르마라는 개념을 통해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시해요. 이건 우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끊고 건강한 관계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어는 인간 관계의 질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어요. 이걸 듣고 나니 적절한 시기에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의 인간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용기 내서 정리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조용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어서 과거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를 후회하곤 해요. 건강을 더 챙기지 않은 것,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의 감정만 고려하느라 자신을 소홀히 한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적절히 정리하지 못한 것 등이죠. 이런 후회들이 우리를 때로는 슬프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건강을 잘 챙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나이를 뛰어넘는 도전을 즐기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며 인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60대신 여러분, 혹은 곧 그 나이에 접어드실 분들, 지금 이 순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과거의 후회가 아닌 현재의 행동으로 미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우리 각자는 그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값진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황혼에서도 빛나는 새벽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가 되어서 제일 후회하는 것.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공원에 갔었어요. 거기서 잠시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생각에 잠겼죠. 각자 다양한 삶을 살고 있을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60대가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 과거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를 후회하곤 해요. 예를 들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든지,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지 않고 인간 관계를 적절히 정리하지 못한 것도 큰 후회 중 하나로 꼽히곤 하고요. 이 모든 후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니까요.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도전을 즐기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인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보세요. 60대의 시작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행동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죠. 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 모두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새롭게 창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고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황혼에서도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얼마 전에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어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이 최고야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60대가 되면서부터는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결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젊을 때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아요.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런 병들 대부분이 평소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런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옛날 철학자 플로티누스는 내면의 조화가 외부 세계와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건강한 몸이 바로 건강한 마음으로 이어지니까요. 결국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몸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신경 쓰면 좋겠죠. 두 번째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0대가 되면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도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니 자연스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자기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말하듯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메리엘렌 이모르디노양 같은 심리학자는 이런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요즘 저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런 활동들이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일본의 철학자 도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고요의 시간으로 여기는 건 어떨까요? 도겐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과의 소통을 강조했어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 사회는 정말 바쁘고 항상 정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끔은 스스로에게 조용한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60대에 접어들며 혼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통해 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분명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도전을 주저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구절을 읽었는데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 이제 나이 먹어서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시곤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나이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건 어느 나이에나 정말 중요하대요. 런던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머리도 더 맑고 기억력 감소도 늦춰진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심리학자 엘렌 랭거는 이런 상황을 마인드풀 에이징, 즉 명상적 노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죠. 인도의 사상가 라비 상카르는 이런 맥락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예시인데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나이 들어서라는 핑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때가 됐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겠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테니까요. 결국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고려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이 말씀하시길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남의 감정만 살피고 제 감정은 뒷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분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죠. 특히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사회의 조화를 중요시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남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기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태도가 결국 우리의 자아 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또 인도의 철학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통해 각자의 내면적 자아를 중시합니다. 스와미 비베카난다 같은 사상가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삶을 꾸려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라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에요. 다섯 번째로, 적절한 시기에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석한 한 세미나에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사가 말하길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정리하지 못한 인간 관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도 정말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리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들 때문에 우리의 정신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독성 관계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죠. 심리학자 다니엘 고먼도 사회적 관계가 우리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는
다르마라는 개념을 통해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시해요. 이건 우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끊고 건강한 관계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어는 인간 관계의 질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어요. 이걸 듣고 나니 적절한 시기에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의 인간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용기 내서 정리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조용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어서 과거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를 후회하곤 해요. 건강을 더 챙기지 않은 것,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의 감정만 고려하느라 자신을 소홀히 한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적절히 정리하지 못한 것 등이죠. 이런 후회들이 우리를 때로는 슬프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건강을 잘 챙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나이를 뛰어넘는 도전을 즐기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며 인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60대신 여러분, 혹은 곧 그 나이에 접어드실 분들, 지금 이 순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과거의 후회가 아닌 현재의 행동으로 미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우리 각자는 그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값진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황혼에서도 빛나는 새벽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